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남시에 나타난 백제 고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고인돌 유적이 서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로동 쪽에 하나가 있고, 서울 시내에는 조사를 거의 못 해갖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하남시에는 광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광암동이 어디냐면은 서울에서 그 향교고개라는 고개를 넘기 바로 전에 거기에 있는데, 그 우리말로는 넓은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넓을 광자 바위 암자, 그러니까 넓은 바위, 너분 바위죠. 너분 바위. 우리로 그대로 연음을 하면은 그래서 광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오형제 바위라는 불리는 게 있고 개구리 바위라고도 불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고인돌이 5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형제 바위예요. 근데 이제 세종대학에서 1988년에 여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그 5개 중에서 이제 그 5호 분은 성혈이 있어요. 성혈이라는 거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폭폭 패인 이렇게 이제 홈이라 그러죠. 홈을 이렇게 가른 게 있어요. 2호 고인돌의 벽 쪽에 뭐가 있냐면 얼굴 모양의 안각화가 새겨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세종대 박물관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훼손될까봐 하남시청 앞뜰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거기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덕풍골 유적인데, 요거는 이성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1995년에 저하고 백제문화연구회 회장인 환종섭 씨하고 이렇게 둘이서 쭉 조사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뭘 발견했냐면 거북바위라고 불리는 바위를 발견을 했어요. 거기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게 소도 유적이더라고요. 마한시대. 그러니까 백제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분을 발견했는데, 여기를 2005년도에 발굴을 했어요. 세종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발굴했는데, 여기서 청동기, 주거지 2기가 나왔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토기, 민무늬 토기라든가 이런 거, 그물추, 뭐 돌도끼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요건데, 그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죠? 예. 딱 보니까 완전히 거북이더라고요. 예.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 청동기 시대 유적이 미사리, 덕풍동, 광암동, 망월동, 교산동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리 유적을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교산동 토성을 이렇게 그 조사하다가 구석기 시대의 그 유물을 한종섭 씨가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하남시는 이렇게 이제 그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이제 뭐 백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든 것이 풀세트로 다 갖추어진, 뭐 조선 시대까지도, 왜냐하면 조선 시대 거기에 이제 광주 치소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긴 역사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납이나 몽촌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망월동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주거지가 4기, 구동 유적이 1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덕풍동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하고 이렇게 움이죠. 그 유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덕풍골 유적에서는 아까도 이제 설명했지만은 이런 거북바위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쓰는데, 원상국이라는 거는 기원 전후에서부터 300년까지를 원상국이라고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김원용 교수가 서울대학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역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백제 초기거든요.
근데 자꾸 원상국이라고 해서 잘라내서 백제는 4세기부터 시작된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상국이라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발굴을 계속해서 지금 가야는 기원 전후까지 올라왔어요. 신라도 기원 전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백제만 유독 그걸 잘라서 3세기는 원상국 시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백제사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덕분골의 수리골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장방형 주거지 2기, 그다음에 백제 시대 토강묘가 2기가 발굴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가밀동에도 고인돌이 있고 교산동에도 고인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망월동 이 구산 유적에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뿐만 아니라 원상국 시대의 주거지 10기, 그러니까 백제 초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상국 시대 말각 방형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경질 무문토기나 탄알문토기 등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구산동에서 나타나는 백제 초기 유적입니다.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백제 초기 원상국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덕풍동 수리골 유적에서 나온 청동기 주거지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미사리 유적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사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 이제 초기철 우리 원상국 시대죠. 그다음 백제 시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귀중한 그 문화층이 두터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백제 시대 밭이 상하로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보면 BC 4000년에서 3500년 경에 연대부터 이렇게 쭉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지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외 노지 바깥에 이제 그 불을 때 뜬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주거지가 한 30기 정도가 있었을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리 요게 섬이거든요. 요 섬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이제 한강 본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또 하나가 또 흘러가고, 그래서 여기에 섬이 여기가 당정섬, 그 다음에 요게 미사섬 이렇게인데 여기에 제방을 싸면서 여기 있는 당정섬을 갖다 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흙을 모래를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미사섬에 여기 조정 경기장을 만들면서 여기를 발굴한 거예요. 요게 지금 미사리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발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본류를 이쪽을 막아버리고 이쪽을 굴착을 해버린 거죠. 그 여기 있는 지금 여기 껌껌하게 보이죠? 요게 당정섬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섬이. 근데 여기 보면은 신석기 시대의 것이 뭐냐면 요 빗살무늬 토기하고 요 갈판, 이 곡식을 이렇게 갈았던,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청동기, 요게 다 청동기 유적입니다. 청동기 유적에 대해서 보시면은 BC 6세기에서 BC 4세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나왔는데, 주거지, 그 다음에 저장, 뭐 같은 거 이렇게 넣었던 거, 고상식, 높은 건물을 지었던 거, 뭐, 우리, 적이 오나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못 넘어오게, 또 책, 이렇게 목책, 나무를 쭉 세워서 이렇게 못 넘어오게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토기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 청동기 시대 다음이 이제 원상국으로 넘어가죠. 요게 이제 기원 전후에서 300년,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백제 초기하고 겹치는 시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수열식 주거지하고 저장공,
고상시검은 호, 원형 노지, 그러니까 부를 때 뜬, 그 다음에 제철 유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주거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그란 거, 원형, 네모난 거, 뭐 철자형, 여자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풍납토성에서 나오고 있는 주거지의 형태가 이것들입니다. 그걸 갖다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몽촌토성도 마찬가지지만 큰 우리 하남시에서 나오는 그러한 초석이 없어요. 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자, 요게 이제 여자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출입구죠. 요것도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출입구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요거는 철자형, 요거는 여자형. 이렇게 주거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발굴할 때 이제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높은 건물을 지었던 기둥입니다. 기둥.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돌. 요게 아궁이고, 요게 이제 온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탄알문톡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무늬가 있는 방맹이로 요 안에 대고, 이렇게 때려서 무늬를 새기는 거예요. 그걸 탄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백제시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랄까, 풍납토성을 압도하는 그러한 유구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시대 유구들은 주거지, 저장공, 그 다음에 아까 높은 건물, 그 다음에 또랑, 호죠. 그 다음에 밭. 그리고 이제 수열 유거지는 원형, 말각, 육각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 대규모의 밭이 나오는데 상층과 하층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시대에 걸쳐서 썼다는 거죠. 하나는 1700평, 하나는 3000몇 평입니다. 백제시대 시루라든가 삼족토기, 고배, 말뼈, 쇠화살초, 농기구, 벼룩까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농기구, 이건 갑옷이에요. 갑옷, 쇠 갑옷. 이렇게 이제 우리 찰갑이라고 그러죠. 예. 이건 띠고리, 여기 혁대입니다. 혁대. 이건 꺽쇠. 꺽쇠라는 거는 나무하고 나무를 이렇게 결구할 때, 집을 짓다든가 뭐 이렇게 딱 할 때 거기다 이렇게 꺽쇠를 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손칼, 여기다 차고 다니는 거. 쇠 도끼, 쇠 화살촉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고구려 가문이 이런 화살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투가 굉장히 극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집자리인데 요게 아궁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저장공. 그 다음에 이게 밭이에요. 여기 보면은 백제시대에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삼족기예요. 삼족기는 백제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벼루가 나와요, 벼루. 그리고 말뼈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게 아까 길다란 계란 모양의 토기, 그다음에 고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평상시에는 여기를 이제 저기 건너오는 데니까, 왜 건너오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도강 지점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가까운 정도는, 옛날에는 요 정도면 건넜다 그래요. 옛날 여기 주민들의 얘기를 되면 이 당쟁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미사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강 지점이니까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던 군사들이 평상시에는 요 밭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농작물이 나오면 요 저장 구덩이에다가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 말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붓으로 그 상황을 써서, 그러니까 벼루가 나오는 거죠. 벼루가 나오죠. 그래서 상황을 써서 말을 타고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백제시대 고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강묘가 18기, 온감묘가 3기 정도. 그래서 이게 토강묘. 토강묘라는 거, 이게 지금 구댕이
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온감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주 지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온간이 나오는데 그거의 시원지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예. 그래서 이런 온감묘, 하쿠식 두 개를 합해, 요건 자그마한 거, 큰 거, 아가리가. 그래서 이걸 합해서 여기다 시신을 넣는 거죠. 안에다가. 이걸 하쿠식 온감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선사유적지, 여기가 미사리, 그 다음에 여기가 구산유적, 그 다음에 여기가 수리골, 덕풍동, 덕풍동 유적, 이렇게 덕풍골 유적, 이렇게 이런 게 쫙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객산 쪽하고 이 금암산 쪽에 석관묘하고 석실묘 이런 것들이 쭉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그 덕풍동 수리골에서 백제시대 토광묘 두 기를 발굴했습니다. 요건 이제 목관묘와 목광묘입니다. 목관묘하고 목광묘가 뭐가 틀리냐면, 목관묘는 시신만 들어가는 거고 좀 작죠. 근데 목곽은 넓은 거예요. 거기에 육품을 많이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꽤 많이 나오죠. 여기 단경호, 뭐 이런 연질토기, 쇠창, 쇠도끼, 쇠낫, 쇠칼, 교구, 요거 뻐클, 그다음에 꺽쇠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철도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발굴할 때의 모습입니다. 요게 백제시대. 또 여기서 나온 유물들, 예, 백제시대, 예, 이런 창 끝이라든가 이런 낫, 쇠 두끼, 이런 버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조사했던 금암산 이쪽에 이제 쭉 조사했는데, 세종대학에서 여기 보면은 능선상에 200여기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광안동 쪽을 조사했던 그 세종대학에서 2005년에 강암동 산 21번지에서 한성백제시대 석실묘를 두 기 발굴합니다. 여기 이제 횡혈식 석실묘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시신을 집어넣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기, 그러니까 길이가 한 300cm,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가 168, 깊이가 112. 그랬고 여기 많은 유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객산하고 여기는 이제 금암산 요 두 개다에 이제 저희들이 발견했던 거 이제 이렇게 세종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에서 발굴한 석실분, 그 위치는 어디냐? 여기에 향격고개거든요. 여기 보시면 너분바위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제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 너분바위고, 바로 이 향격고개를 넘어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성산이고, 여기서 이제 발굴, 지금은 이제 이걸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토기들. 자, 능너머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발굴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가 나냐면, 동네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꾸 능너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능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왜 능너머라 할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죠. 근데 이게 크기가 남북이 70m, 동서가 50m예요. 그러니까 장방형이죠. 끼를 따랐죠. 높이가 한 5m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이 명문 기와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수, 그 다음에 원부, 장해, 그 다음에 수원유, 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원부라는 뜻은 으뜸되는 지압이죠. 으뜸되는 지압이라는 건 뭐예요? 시조라는 얘기죠. 시조. 원조왕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능넘어라고 부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왕수라는 게 뭐냐? 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왜? 왕을 지킨다. 그리고 장해라는 거는, 해는 우리가 말하는 해입니다. 태양. 해모수 그러잖아요. 그럼 장이라는 건 뭐냐면 열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태양. 그러니까 큰 태양이라는 뜻이죠. 거대한 태양. 그리고 이제 여기 수원유는, 요거는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마 오래 살길 빈다라는, 그러니까 천추만세와 같은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요것만은 좀 약간 이제 유추를 했어요. 근데 그 제가 고구려 연구회 연구위원으로 있을 때 왕우랑 교수, 지금 대련대학 교수님, 이분이 이제 2번인가 왔어요. 국제학술대회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모시고 가서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요 글자를. 여기 보시면은 요 글자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글자죠. 좀 특이해요. 요게 능넘어입니다. 근데 요 위치는 여기고, 근데 요거를 딱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놀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글자는 이 조자의, 조상조자의 원어래입니다. 이거는, 이 글자는 자기가 배우기에는 한나라 때 글자래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실물을 처음 본대.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가 가져가고 싶대요. 뺏어서 가져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런 글자가 여기 나옵니까? 도리어 우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라는 게 뭐니까, 근데 이 사람 백제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이거 백제가 보면은 부여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여계의 글자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이 사람이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글자, 여기죠. 여기 볼시자. 요 시자라는 글자는 각골문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을 뜻한대요. 요 글자가. 근데 여기 보면 조자를, 조상조자를 보면 원래 요 글자만 있는 게 조상조거든요. 각골문에서. 근데 요게 붙으면서 요게 조상조가 되거든요. 근데 왕우랑 교수는 요것만 갖고도 조상조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글자는 더군다나 한나라 때 글자니까 원조왕하고 딱 맞잖아요. 근데다 여기 원부라는 글자가 있고 왕수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유추해 볼 때 여기는 뭐냐? 백제 온조대왕 능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장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장자죠? 여기 해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임금왕자죠? 지킬 숫자예요. 여기 숫자. 그래갖고 여기를 갖다가 계속 올라가서 조사하니까 여기 있는 주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숲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포크레인으로 계속 쳐갖고 여기에 백제 시대 석관묘하고 석관묘가 10기가 있었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배총인 것 같아, 배총.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래갖고 우리가 못 건드리게 하니까 뭐냐면, 내 땅에다 내가 나무를 심는데 니네가 뭐냐. 그러면서 없앴는데 이게 마지막 없앤 겁니다. 이걸 없애는 날 포크레인으로 치는데 누가 왔냐? 이묘재 교수님이 오셨어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오 박사, 저거 백제 시대 거잖아 그러더라고. 맞아요. 근데 왜 안 말려? 그러더라고. 아유, 이 사람이요, 말려도 안 돼요. 10개 없앴어요. 저건 마지막이에요. 이분이 막 뛰어가더니 포크레인을 딱 멈췄어요. 막았어요. 그래갖고 갖고 그 백제 시대 타닮은 토기를 이렇게 딱 건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주인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 내 거 갖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없어졌습니다. 10기가 백제시대 그 석관묘 10기가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무를 뽑았는데 그 뽑은 구덩이를 우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돌로 쫙 깔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석천동 그 적석종처럼 돌로 쫙 얇게 깔고 그거를 드러내니까 그 밑에서 뭐냐면 까만 개흙, 그러니까 그 하천흙, 고운 거죠. 이렇게 채로 해서 얇은 고운 흙으로 쫙 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자기 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러서 여기를 지자기 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 안에 공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이. 그래서 이게 고분이 맞구나. 근데 지금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요번에 이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아마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원조대왕릉을 찾아줘도 이렇게 없애버리는 용감한 시민,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하남시에 되게 많아서 뭐랄까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유적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이제 비참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옆에도 보면은 백제시대 유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적석총들이 곳곳에 나와요. 이제 저희들이 그 교산동 토성 남쪽 절개부 바로 앞에 적석총 3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일제시대에 자기가 서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김은수 씨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 마천동에 가면은 돌무대기라는 지명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성황당처럼 무대기가 한 10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돌무대기가 10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그 향토사학자분하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서울로 댕기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널무니 고개라고 그래요. 이 널무니 고개에 못 가서 이제 신북골이라는 데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도 무기단식 적석총이 하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곡동 쪽에, 그러니까 검단산 밑에죠. 그쪽에서 쭉 가다 보면은 은고개라는 고개가 나옵니다. 그 고개를 넘으면 이제 남한산성이 되는데, 그 은고개를 넘기 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서쪽에 어두니골이라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적석총이 한 200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하루는 가보니까 한 기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왜 없어졌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포장을 새로 하는데 돌이 필요하잖아요. 잔돌이. 그걸 거기서 다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어두니골 이 적석총 200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 포장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파괴가 된 곳.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그 발견한 요게 교산동 토성이거든요. 요게 이제 절개부고, 요게 적석총인데, 지금 이렇게 금 보이시죠? 까만 거. 이게 지금 교산동 신도시 도시계획도입니다. 이걸 지금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찾은 모든 유적이 깡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적석총, 이것 뭐 당연히 날아가겠죠. 참 한심한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널문이에요. 여기 돌무대기라는 지명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적석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두니골이에요. 여기가 은고개고, 여기가 어두니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한비사에 보면은 천마산 기슭에 능안이라는 데가 있고 우랭이짝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규보가, 고려시대 이규보가 여기를 지나다가 시를 지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긴강 저녁 노을에 우릉의 숲에 젖어들다라는 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우랭이짝이라는 것이 우릉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 구민의 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했더니 시림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정림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근데 이 정림이라는 동네를 가보니까 큰 이렇게 원형 봉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분, 이렇게 신라시대 고분하고 비슷해요. 그거보다 좀 작죠. 근데 동그랗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도 다 개발돼 버렸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검단산 밑에 아까 그 어두니골 있는데 거기 보면 동수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내가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방후원분식 적석종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압록강변하고 임진강변에 쫙 깔려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죠. 동수막. 여기 딱 한 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림이에요. 여기가 능안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었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이게 지금 압록강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북한에서. 압록강에. 이게 뭐예요? 전방후원문이죠. 적석총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압록강변에 있는 거. 이건 지금 한탄강, 저 상권리, 예. 여기 임진강변, 상류. 이것도 임진강변에 있는 거죠. 학곡리. 이거 발굴한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발굴했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중요한 유적들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남시예요. 그러니까 전방후원분의 기원이 어디냐? 그건 당연히 압록강변이죠. 예. 압록강변이고 그게 어디로 내리냐? 백제시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게 동수막하고 임진강변이죠. 이런 데에 쭉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이 누구였다? 졸범부여였다라는 거. 원조가 졸범부여였다는 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유적인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남시 전체가 정말 완전히 이와 같이 도시계획도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정말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한성백제 500년의 역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도성의 역사가. 그러니까 풍납과 몽천에 완전히 몰입되어 버리면서 한성백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이 유적들이 햇빛도 못 보고 포크레인 운전사들에 의해서 날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